있어. 공식은 간단하지. 8의 길이 곱하기 힘 크기. 돌리기. 조금만 시간 더 줄게요. 마무리합시다. 계산을 좀 볼까요? 네. 직접 이렇게 하고. 쓰면 진짜 여보세요.
시작합시다. 쌤이 할게. 1번부터 봅시다. 1번은 그냥 무난한 문제예요. 물체가 가만히 정지해 있죠. 그죠? 영희가 발로 밟아가지고 가만히 수평으로 정지해 있으니까 보기 기억법 물체의 가격은 R자이고 0이다. 점적 평형 상태입니다. R자이고 0, 볼륨도 0 이렇게 나와야 되죠. 기억을 만든 보기, 이음도 만든 보기, 그 다음 디귿 보기, 회전축을 축으로 하는 물체의 무게에 의한 돌림은 영희가 발로 누르는 힘에 의한 돌림인가 방향이 같냐? 그런 리가 없지. 회전축을 중심으로 할 때 물체의 무게는 막대기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고요. 영희가 받는 힘은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니까 서로 반대 방향. 서로 상쇄가 돼서 평형 상태인 거죠. 답은 이거 4번이고 2번도 지금 이게 지렛대 원리죠. 그럼 지렛대에서 이제 우리가 힘을 이렇게 힘을 주는데 F5만큼 힘을 주죠. 그럼 F5만큼 힘을 줄 때랑 F2 힘을 줄 때인데 팔의 길수록 힘을 적게 주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가에서 F1 힘이 더 작을 거예요. 그렇죠? 나의 F2가 더 작을 거야. 근데 이게 있잖아요. 한 이득 같아요. 이게 도구상의 원리인데 힘의 이득은 볼 수 있어도 일의 이득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이거 배운 게 아니라 도구상의 원리를 배웠어. 증가를 안 나는 봐봐. 이 지렛대 보여줄게. 여기 이제 받침점이 있고 지렛대가 처음에 이렇게 돼 있다가 쌤이 여기 되게 무거운 물체를 올렸어요. 이렇게 이걸 손으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여기 무거운 물체가 이렇게 올라오게 하고 지금 손을 이렇게 내려가는 상태인 거예요. 이해됐죠? 만약에 내가 쌤이 여기 있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L이라고 할 때 여기까지 길이가 만약에 4배 길었다. 이렇게 해볼까? 그러면은 물체의 무게가 이렇게 해서 mg라고 있을 거야. 쌤이 이게 누른 힘을 F라고 하면 힘의 크기 F가 mg의 몇 배? 막대기 무게의 뜻이라고 하면 4분의 1이죠. 그죠? 이게 볼륨이 이렇게 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mg 곱하기 L 요거 하고 쌤이 누르는 힘 F 곱하기 요거 4L 이게 같아야 되니까. 그죠? 따라서 선생님이 준 힘의 크기는 물체의 무게의 4분의 1만 주면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렛대를 쓰면 힘의 이득이 생기지. 그죠? 근데 우리가 일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에게 주는 힘 곱하기 힘을 주고 물체를 미는 거거든요. 힘 곱하기 이런 거예요. 됐어? 그럼 봐봐. 물체 봐라. 물체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이 정도 올라가겠지. 물체가 올라온 높이를 쌤이 H라고 불러볼게. 그럼 손이 얼마나 내려가야 될까? 더 많이 내려가겠지. 이게 삼각형이 닮았을 테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각이 세타, 막곡지하고 똑같잖아. 그럼 결국은 얘가 H 올라가면 요 길이가 더 긴 만큼 더 깊게 내려가지. 그게 딱 4H가 될 수가 없어. 이해됐어? 그래서 선생님이 한 일을 보면 내가 한 일은 뭐냐? 선생님이 준 힘 F 곱하기 내가 미는 거리 4H. 이게 일이 돼버려요. 내가 하는 일이. 그러니까 물체를 이렇게 들면서 하는 일은 뭐냐? 똑같아. 힘 mg 곱하기 이런 거리 H. 이게 되니까 지금 보이죠? 힘의 크기가 작아진 대신에 이동 거리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체를 요만큼 들려면 손 더 많이 움직여야 돼요. 이건 지렛대가 길면 길수록 더 손해 보겠지. 이해됐어? 그래서 결국 한 일은 같다. 일은 같다. 그래서 일은 같다. 일은 같다. 힘은 이득을 본다. 힘은 작다. 됐을까? 그래서 힘만 이득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죄송합니다. 조심하면 좀. 근데 그래서 우리가 도구를 쓰는 이유는 인간이 낼 수 있는 최대의 힘이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엄청 무거운 바위 덩어리나 이렇게 큰 어떤 물건들을 움직여야 되는데 사람은 아무리 힘을 줘도 공 같은 힘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힘을 최대한 줘도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만 가지고 큰 힘으로 바꾸는 거지. 그게 도구예요. 지렛대, 뭐 축바퀴, 전부 다. 두루에 같은 전부 다. 그래서 힘은 엄청 작게 주고도 큰 힘을 만들어서 물체를 밀 수 있게 돼요. 근데 대신에 항상 이동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아주 높은 산을 넘어가는 도로를 보면 그 도로 생긴 모양이 산 따라 이렇게 나선처럼 이렇게 빙빙 감는 거 본 적 있죠. 이것도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렇게 산이 생겨서 이렇게 산이 있는데 어떤 자동차가 산을 그대로 올라가려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거 힘 엄청 많이 들어요. 근데 산에 갔다 올라갈 때 이렇게 돌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건 마치 뭐가 같느냐? 얘가 이동하는 경로를 쫙 피잖아?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높이를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걸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려면 경로는 짧고 좋죠. 힘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근데 물체를 이렇게 이동을 시키려면 이동거리는 엄청 길어지지만 힘은 조금만 주면 돼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물체가 있는데 물체를 여기서 이렇게 들려면 물체의 무게만큼 힘을 줘야 되거든요. 힘을 mg를 줘야 돼요. 알겠지? 그래가지고 이 높이만큼 올려야 되는 거지. mg 곱하기 h만큼 힘을 딱 해줘야 됩니다. 힘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근데 요 길이가 만약에 L 하면 이거 엄청 긴 거 보이지? 빗면 길이. 그러니까 이 물체 똑같은 물체를 이렇게 밀 때는 이때 주는 힘의 크기가 훨씬 작아지는 거죠. 이해됐어? 네, 힘은 작은 대신에 이동거리는 많아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자. 이렇게 빗면 따라 이렇게 올릴 때는 얼마큼 힘을 주면 될까? 물체 무게가 mg야. 힘 mg만큼 줄 필요 없겠지. 훨씬 작겠지. 얼마나 작겠어? 딱 이동거리 긴 만큼 딱 힘이 작아. 그러니까 얼마 정도 했다? mg보다 곱하기 l분의 h만큼 작다. 이거 이해되냐 이제? 됐어? 그래서 곱하기 이동거리를 때를 쓴다. 이게 힘인 거예요. 더 작은 힘을 주고 이동거리는 손해를 보는 거죠. 근데 곱하면 알겠지만 똑같이 나온 거 알겠어? 그치? 그래 mg 곱하기 h 하나 힘 작게 주고 이동거리 많이 하나 결국 한 일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 할 수 있겠냐? 됐어? 아 이건 좀 더 가도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 있는 요 빗면의 경사각을 세타라고 하면 요거 L분의 H가 뭔지 알겠어요? 혹시? 사인 세타, 그렇지. 사실은 이게 이렇게 해도 된다. mg 곱하기 사인 세타만큼 힘을 줄게 해도 된다. 이렇게 나오게 나옵니다. 이게 mg 사인 세타가 돼. 그래서 야 우리 이거 한 김에 좀 더 하자. 이거 쉬어도 되지? 이거 여기까지 온 김에 조금만 더 얘기해줄게. 자, 네. 이거 봐야 돼. 이거 봐야 돼. 책이 없어. 네. 자, 지금 쌤이 이렇게 이제 빗면을 설정해서 얘기하는 중인데 수직이에요. 네. 자, 이 높이가 h였죠. 그다음 이제 이런 길이가 이제 l인데 이게 볼까요? 여기 쌤이 빗면에다가 이렇게 어떤 물체가 있다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물체가 원래 받는 중력이라는 거는 지구가 당기는 힘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방향으로 생기죠, 그죠? 이게 중력 mg예요. 이렇게. 근데 이 중력 mg를 내가 이렇게 분해해 볼 건데, 여기 빗면에 두면 물체가 빗면 아래로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그치? 그게 얼마 정도 힘이 될까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빗면이 경사지면 작게 이렇게. 힘내봐. 네. 지금 약간 좀. 뭐라고? 왜 안 보여? 눈이 되잖아, 눈인데. 엄마 어떻게 해? 네, 일단 알겠어. 네, 알았어. 일단 간다라는. 그래서 이게 빗면에 두면 물체가 빗면 아래로 떨어지려고 하죠. 요 힘의 크기를 한번 계산해 볼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빗면 따라 물체를 올리려면 얘가 빗면 아래로 떨어지는 힘 정도로 내가 밀면 되는 거니까 그걸 찾아볼 거란 얘기지. 이해됐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여기는 mg를 쌤이 빗면과 완전히 수직한 방향이라 빗면과 나가는 방향 꼭 두 개로 잘라가지고 힘을 한번 분해해 볼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이 물체가 빗면 쪽으로는 한 이 정도의 힘을 받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빗면 따라서는 한 이 정도 힘 받는 것 같다. 이렇게 구해야 수 있거든요. 요 예됐습니까? 중력 mg 중에서 이 정도는 빗면 딱 누르는 쪽으로 작용하고 이 정도가 빗면 아래로 떨어지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해됐을까? 자, 이때 쌤이 요각을 내가 세타라고 할게. 이게 얘가 90도지 여기를 세타 요각이야. 이거 x라고 둬보자. 그럼 지금 딱 봐도 요 상에서 좀 끄집어내 봅시다. 여기 중력 mg가 이렇게 있네. 지금 내가 이제 분양 방향을 좀 생각해보면 이런 식으로 빗면 쪽으로 누르는 힘 요거 하나 이쪽으로 이렇게 자기가 힘으로 잘랐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직사각형이 딱 맞아. 이렇게 자른 건가? 이해됐을까? 그러면 들어봐. 지금 요 방향이 사실은 중력 mg랑 같은 방향이죠. 빗면 딱 수직하게. 그 다음에 요 방향이 지금 빗면 떨어지는 방향이잖아. 요 삼각형에서 요 방향이 결국 중력 방향이고 요 방향이 빗면 방향이니까 요 사이값 얘가 x가 돼요.
맞지? 그러면 x의 여각인 이 자리가 바로 빗면의 경사각 세타와 똑같다. 맞니? 둘이 더해서 90도가 나와야 되잖아, 그치? 둘이 더해서 시각 나오는 거 맞잖아, 지금? 그러면 지금 요 빨간색이 mg일 때, 자, 얘들아, 요 길이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방법. 요거는 이 삼각형에서 각 세타를 마주보는 요 변과 길이가 똑같죠? 그치? 각 세타 마주보네 힘은 mg sin 세타. 그래서 사실은 요 힘의 크기가 딱 정확하게 빗면의 경사각에 의해 정해져요. 요게 mg sin 세타가 돼요. 그리고 빗면 쪽으로 누르는 힘은 요건 뭐가 되겠어? mg 곱하기 코사인 세타. 반대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지. 됐냐? 그러니까 진짜 맞는 거야. 이 녀석을 빗면에 두면 빗면 아래로 떨어지려고 하는 힘의 크기가 딱 mg sin 세타가 돼요. 빗면 모양이 결정하는 거야, 이게. 됐니? 좀 더 생각해보면 간단하지. 만약에 빗면을 좀 더 세니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이건 가격이 훨씬 크죠? 김쌤이 높이는 똑같게 나왔거든요. 그죠? 근데 가격이 훨씬 커졌잖아요, 이렇게. 그치? 그러면 여기다가 물체를 놔버리면 물체가 더 세게 떨어지려 하지 않을까? 그치? 그걸 확인해보면 여기 물체가 이렇게 있다. 똑같이 그려볼게. 이 상태에서 아까랑 똑같이 중력이 이렇게 작용할 텐데 mg 이게 지금 빗면 쪽으로 얼마나 떨어지느냐 찾으려고 하면 이게 수직방에 보이는 거잖아. 이게 약간 이렇게 끝나기 시작해. 이 그림이 좀 달라져. 이 정도 누르는 힘과 이 정도로 떨어지는 힘 훨씬 더 길어진 거 보이죠? 그치 달라진다니까. 똑같은 물체여도 빗면을 좀 더 가파르게 둘수록 요 힘이 커지는 거야. 이게 커지는 거지. 이게 아까 말했듯이 이게 mg sin 세타 이거니까. 되겠지? 얘들아 사인 세타 그래프 배웠어 너희? 사인 세타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함수야. 190 사이에서. 그러니까 각 세타를 점점 크게 할수록 요 힘은 점점 커지는 거지. 반대로 요 힘은 점점 작아지는 거지. 똑같은 MG에서. 이해했니? 따라왔냐 이제? 그래서 이거 좀 알아둘까? 이게 중력이라는 거를 어떤 물체를 빗면에 두면 항상 이렇게 두 개로 쪼갤 수 있다. 되겠지? 빗면 떨어지는 쪽 mg sin, 빗면 누르는 쪽 mg cosine. 너희 피타고라스 정리 배웠죠? 그치? 그러면 이거 되겠네. 요변의 제곱 더하기 요변 제곱은 이변 제곱 되겠네. 그치? 그럼 이거 아닐까? 이거 제곱하면 mg 사인 제곱 세타. 이거 제곱하면 mg 코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그러니까 합치면 mg 제곱 딱 맞게 나오지. 이해됨? 됐어 이제? 그래서 이거 아예 외워두세요. 이거 자주 나오거든 분리해서. 이게 빗면 아래로 떨어지는 힘이 요거 mg sin 세타입니다. 이걸 그냥 외워두시면 돼요. 매번 저렇게 벡터 분해를 할 수 없으니까 그냥 mg sin으로 떨어지려고 한다라고 하면 돼요. 이해됐을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알겠죠? 이렇게 빗면을 쫙 만들어 두면 물체를 수직하게 불 때보다 훨씬 힘을 작게 줘도 되는 거예요. 요만큼만 주면 쫙 밀고 올라가요. 자동차가 산을 타고 올라갈 때 알겠어요? 이제 자동차를 이렇게 올리려고 하면 엄청 큰 힘이 드는데 자동차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올리면 훨씬 작은 힘을 주는 거지. 자동차 엔진에 이제 과부하가 안 걸리고 좀 근데 시간 많이 걸려요. 먼 길을 돌아가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너희 이거 그거 아니야? 이게 나사야, 나사. 이게 나사야. 얘들아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홈을 파는 게 나사야. 나사를 우리가 못을 박을 때 벽에다 박을 때 사람이 못을 딱 찍고 이게 드라이브 이렇게 쪼이잖아요. 쪼이면 나사가 그대로 뚝 들어가려면 엄청 큰 힘이 들어요. 힘을 엄청 많이 줘야 돼. 그러니까 뭐 슈퍼맨 같이 힘이 센 사람은 팍 박아볼 수 있겠지. 근데 우리는 그런 힘이 없잖아? 어떻게 돼야 돼? 나사를 뒷면 따라서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나사선을 따라서 자동차가 올라가듯이 나선을 따라 이렇게 조금씩 나사가 이동에 들어가는 거야. 알겠어? 그냥 사람이 힘을 적게 줘도 되는 거지. 내 말 이해했냐? 알겠어? 나사의 그 선을 이렇게 그 전개로라 그러나요? 이게 펼친 것처럼 쫙 펼치면 딱 접힌단 말이야. 이해됐어? 내 말 알겠냐? 이해됐냐? 오케이, 그런가? 넘어갈게. 그래서 힘의 이득은 있고 일의 이득은 없다. 이런 개념이에요. 거기 이거 문제. 자, 3번. 3번은 대충 감 잡았죠? 3번은 이걸 병따개인데 힘점, 받침점, 작용점은 사실 중학교 때 배운 건데 잘 모르더라도 야 병따개 써놨잖아. 거기 잡아봐. A하고 B 중에 어디서 병따개가 딱 따지나? A가 따져, B가 따져. B 쪽이 따지지, 그지? 거기가 작용점인 거야. 알겠지? 사람이 힘을 주는 데는 당연히 손잡이 끝 C잖아. 그쵸? 그럼 C가 저기 딱 들면 거기 B에서 이렇게 딱 들리는 거지. 그럼 딱 걸린 데가 어디야? 회전축 역할하는 데가 어디야?
A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A를 딱 축으로 해가지고 회전을 딱 하는 거예요. 이해됐니? 그래서 A가 받침점, A가 받침점이고 사람이 주는 C가 힘점, 실제로 작용하는 곳, 거기가 B 작용점. 이해됐지 이제? 그러면 너 이제 예상해봐. 지금 사람이 힘을 주는 곳은 C니까 팔의 길이가 길지. 힘을 적게 줘도 되는 거야. 그러면 작용하는 곳은 받침점 A로부터 팔 길이가 짧잖아요. 대신에 힘이 엄청 크게 되는 거예요. 지렛대처럼. 지렛대가 똑같아. 그래서 큰 힘을 가지고 벽다가 뚜껑을 하나 열 수 있는 거다. 했니? 그치? 오케이. 그만 자. 4번. 이제 4번부터 계산 문제입니다. 이거 잘해야 돼. 자, 이거 터득해보자. 이거 지울게. 자, 이런 문제 풀 때 이제 우리가 앞에 있던 그 식 두 개를 세워서 요약하는 건데요. 자, 오늘 많이 준다고 들었어요. 날씨가 덥고 그죠? 근데 오늘 뭔가 있어. 오늘 모든 학원의 모든 강의가 다 졸고 있어요. 오늘 뭔 일 있냐? 오늘 뭔 일 있나? 8월 왜 끝나다고 해서 더워서 그런가? 머리는 막다 졸고 난리 났는데 날씨 너무 안 좋아. 네. 근데 아, 그래? 네. 날씨 또 시원하네. 네. 잠깐만, 바람 세게 줄이죠. 너무 세. 그냥 찬 공기는 있는데 바람은 약간. 봅시다. 자, 우선 얘들아, 이렇게 물체를 올려놓고요. 여기 받침점 두 개를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균형을 딱 유지하고 회전도 안 하고 병진도 안 하고 이게 정적 평형 상태 물체예요. 이해됐지? 네, 그러면 자, 우리가 신경 쓸 거 뭐냐? 얘들아, 쓴말 지금 우리는 물체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이 막대기를 고민하는 거예요. 막대기가 회전을 안 하고 있다고 하죠. 알겠어? 지금 우리가 다룰 물체가 물체야 막대기야? 막대기야. 내 말 이해되는데? 막대기에 지목해야 돼. 막대기에. 그때 받치는 막대기 있지, 그치? 생각하는 거다. 자, 지금 이 문제는 4번 문제는 막대기의 질량과 막대기 물체 크기 무시했죠. 막대기는 무게가 없는 거야. 막대기 무게 없고 그냥 힘만 받을 수 있는 물체인 거야. 자, 그럼 간다. 막대기만 고민하세요. 막대기만. 막대기가 받는 힘이 몇 개? 자, 막대기만 고민해. 막대기에게 작용하는 힘의 개수가 몇 개냐? 총 3개입니다. 첫째, 위에 있는 이 물체가 막대기를 누르겠죠. 그리고 받침점 A가 떠받치겠지. B가 떠받치겠지. 그러니까 막대기만 느껴요. 막대기만. 막대기가 핵심이야. 막대기는 힘을 3개 받는다 이거지. 내가 알겠냐? 이해됐어? 그럼 지금부터 막대기가 받는 힘만 표시할게요, 선생님이. 막대기가 받는 힘만 표시할게. 첫 번째, 요 녀석의 무게가 30N. 그 무게만큼 밑을 누르겠지. 막대기는 눌러준 거다. 요 방향 맞냐? 힘 방향 봐. 힘 방향 봐라. 막대기가 받는 거야. 막대기가 주는 거 말고, 막대기가 받는 거 느껴야 돼. 막대기가 주는 거 말고, 막대기는 눌러진 거지 밑으로. 맞아? 힘 얼마? 30N만큼 요 물체 무게만큼 눌러졌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받침점 A가 뭐 하겠어요? 막대기를 떠받치겠지, 위로. 떠받치지, 그제? 그러니까 요 방향으로 힘 받는 거야. 힘의 크기 아직 얼마인지 모르지? F라고 쓰고 A가 주는 거니까 첨자 A. 얘는 마찬가지. B도 이렇게 떠받치겠지, 막대기를. 요거 F라고 쓰고 첨자 B.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막대기만 껴, 제발. 근데 힘 딱딱딱 3개 받는다. 그럼 힘 3개 받아가지고 이 막대기가 어떤 상태다? 가만히 정지해 있다. 정점 평형 상태이다. 그러면 막대기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더했을 때 R자인 0. 그리고 돌림힘 분석했을 때 돌림힘도 0 나와야 됩니다. 됐냐? 그럼 처음에 이렇게 해봐. 힘의 평형부터 써보자. 힘을 다 더했을 때 0 나와야 한다. 맞지? 힘 하나, 둘, 3개 받아. 윗방향이 노란 거 2개. 아랫방향이 빨간 거 하나. 서로 상쇄. 그러면 식 어떻게 세워야 돼? A가 주는 받치는 힘과 B가 주는 받치는 힘을 더했을 때 그 값이 얼마 나올 거다? 누르는 힘 30N이 나올 거다. 요거 1번식. 이해됐어? 두 번째. 자, 돌림힘이에요. 요게 0이 나와야 한다. 그럼 쌤 물어볼 게 있어. 회전축이 어디 있어? 회전축을 잡아야 돌림힘 계산할 수 있어. 판의 길이 곱하기 힘 크기였으니까. 그렇죠? 회전축이 어디 잡을 거야, 회전축?
보기 줄까? 1번 A가 닫힌 요 지점, 2번 물체가 누르는 요 지점, 3번 막대기의 정중앙, 4번 여기 P 지점, 5번 뭐지? 5번 어떻게 하지? 여기 막대 바깥쪽 여기 어딘가 답 뭐야? 이게 중요한데 상관이 없어. 어디를 잡아서 문제를 풀어도 답이 나와. 이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돌리기는 사실 회전하고 있지 않잖아. 막대 회전하고 있지 않으니까 어차피 돌리기는 0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회전축을 A로 가정해서 식을 세우든 회전축을 B로 가정해서 식을 세우든 어디를 잡아 식을 세우든 답은 똑같이 나오게 돼 있어. 근데 만약에 이게 핵심이야. 그럼 회전축을 얼마나 센스 있게 잡냐에 따라서 이제 좀 소리 시간이 좀 줄어들고 하는 거지. 예를 들어 만약에 회전축을 택도 여기 잡으면 거의 바보죠, 바보. 그치? 여기 잡으면 소리가 좀 길어질 거예요. 근데 만약에 좀 센스 있게 뭐 요런 데를 잡거나 요런 데를 잡거나 요런 데를 잡으면 좀 더 편해질 것 같기도 하고. 이해됐을까 이제? 그러면 지금 보기를 보고서 내가 출제하고 볼게. 일단 봅시다. 기울보기부터 봅시다. 4번의 기울보기. 일단 움직이지 않으니까 돌리기의 평형 상태이나 어때? 맞는 말. 근데 한 번을 칠 때 이거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자, 기울보기. 막대가 물체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거든요. 그럼 막대가 물체를 떠받친다고. 이건 이제 물체 얘기하는 거지. 당연히 물체도 멈춰 있는 거예요. 지구가 중력 30줬으니까 당연히 떠받치는 것도 30이겠지. 그럼 니은도 맞는 거야, 무조건. 그럼 디귿보기 볼게. 막대가 받친 B를 누르는 힘이죠. 잠깐만, 막대가 받친 B를 누르지. 그럼 결국 우리가 찾고 싶은 게 뭐다? 작용만 작용. B가 막대를 떠받치는 힘, FB를 누르는 거야, FB. 지금 우리가 디귿보기 풀려면 요 놈이 궁금한 거예요. 요게 궁금한 거라고 해요. 요게 궁금. 이해됐어 이제? 그럼 얘들아, 요거 안 궁금하지? 요 힘이 얼마인지도 모르지?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회전축을 힘의 크기가 잘 모르고 뭔가 문제 풀 때 방해될 것 같은 요 힘, FA가 있는 요 자리를 회전축으로 잡아버리는 거야. 왜 그러냐면 내가 요 자리를 만약에 회전축으로 가정해버리면 회전축에 작용하는 힘은 팔의 길이가 0이 되기 때문에 돌리림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돌리림 식을 세울 때 이게 빠져버릴 거야, 식에서. 그러니까 미지수 하나 없앨 수 있는 거지, 식에 말하면. 그러니까 회전축을 잡는 센스가 여기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방해가 되거나 잘 모르는 힘이 있는 자리, 알겠니 이제? 그런 자리에다가 축을 잡아서 그 힘이 식에서 빠지게끔 하는 거야. 그 말 이해됐어요 이제? 그렇게 잘 잡아야만 풀리는 문제도 있어요. 회전축을 이상한 데 잡으면 풀이가 굉장히 불편해져. 그러니까 일부러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회전축을 적절하게 잡아야 되는 문제를 만나게 된 거야. 그 말 알겠니 이제? 이렇게 해야 돼. 다시 돌리림은 회전축을 어디다 잡아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돌리림은 좀 특징이 좀 이상해. 회전축을 어디에 잡냐에 따라서 식 자체가 완전 달라지는데 결론은 달라지지 않아. 어쨌든 문제는 똑같이 풀려. 내가 알겠지? 그럼 이제 한다. 요게 회전축이야. 자, 그러면 요게 회전축 잡으면 FA가 주는 돌리림은 없지인데. 그럼 요거 보자. 힘 30이 여기를 축으로 볼 때 막대기한테 가는 힘은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하는 식이지. 이게 시계 방향의 돌리림이 생기는 거야. 여기는 아침점 FB 얘가 주는 힘은 반시계 방향의 돌리림이 되지. 그래서 뭐다? 시계 방향 돌리림 하나, 반시계 방향 돌리림 하나 서로 평형 상태구나. 이렇게. 그럼 돌리림이라는 거는 힘 곱하기 팔의 길이잖아, 얘들아. 팔이라는 회전축에서부터 힘이 작용하는 점까지 거리를 재야 돼. 여기는 30m의 팔 길이는 뭐다? 바로 요 길이가 팔이 됩니다. 됐지? 얼마나 길이? L이지? 식 쓴다. 힘 30N 곱하기 팔 길이 N. 자, 요거 볼게. FB지? 요거 팔 길이 얼마야? 2L이야, 3L이야? 3L, 그렇지. 힘의 작용점까지인데 회전축에서부터 거리를 재야 돼. 알겠지? 요렇게 거리를 재야 돼. 이해됐냐 이제? 그럼 어떻게 써야 돼? FB 곱하기 3L. 이게 서로 다르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 뭐 연립도 필요 없는데 그냥 풀어버렸는데 이거 L을 이렇게 없애보면 될 거 없고 이거 3 곱하기 FB가 30이니까 따라서 FB의 크기는 얼마다? 16ton이다. 다 바로 나오는 거지. 그럼 이거 위에 비교해볼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 FB가 10이면 FA는 얼마겠어? 20.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풀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10이고요. 이게 20이구나라고
이해됐냐? 됐어 이제? 잠깐만 제가 물어볼 게 있어. 이 물체 한번 보세요. 이걸 이렇게 풀 필요 없이 약간 센스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야 물체가 막대기 정중앙에 있지 않고 약간 A 쪽에 치우쳤잖네. 그럼 A가 좀 더 많이 눌러지는 거 아니네? 당연히. 이해됐어요, 얘들아? 아니 봐봐, 다시 이거를 꼭 이렇게 식을 세워가지고 풀어야 되나? 사실 좀 당연한 거 아닌가? 봐봐, 이렇게 막대가 있는데 내가 물체를 막대기 정중앙에다가 끌렸다 치자. 완벽하게 딱 가운데다가 물체 무게가 지금 30m짜리잖아. 이게 30m짜리잖아. 여기다가 받침을 주면 이거 양쪽 공평하잖아. 그럼 얼마씩 떨어지겠어? 15, 그렇지. 근데 지금 얘를 갖다 약간 왼쪽으로 이동시켰어 내가. 이렇게 여기다 놓고 보잖아 지금.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될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비율을 봐야 되지 않을까? 비율이 몇 개냐지? 1대2지. 그럼 힘 얼마겠어 당연히? 2대1로 작용하겠지. 그러면 생긴 30N을 2대1로 나눠가졌을 거 아니야? 얼마야? 20. 답 나온 거야 그냥.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풀 수 있으면 더 빨라지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는 지금처럼 물체가 한 개면 저게 될 텐데 물체가 여러 개면 어떨까? 그러네요, 선생님. 만약에 물체가 2개, 3개 되면 이렇게 막 힘 분배하는 게 잘 될까?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진짜 한번 파이팅 해볼래? 하나 더 줄게 내가. 여기다가 30짜리 하나 주고요. 여기다가 50짜리 하나 주는 거야. 50인가 분명 안 되지. 60짜리 주는 거야. 네, 요거는 또 요 길이가 2대1 돼. 한번 쳐볼까?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자식은 1대2점 놓여 있었지. 요 녀석의 무게를 2대1로 나눠주면 돼. 그리고 요 자식은 또 거꾸로 2대1로 있었지. 요 무게를 거꾸로 여기다 2대1로 나눠주면 돼. 그럼 답 나와. 이해됐어? 할 수 있겠어? 이렇게 풀어도 돼. 이게 이렇게 안 풀면 어떤 애들은 다 식을 세우거든요. 다 식을 세워요. 연립방정식 막 풀어.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통찰력이 생기면 그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분리를 이렇게 푸는 애들 생기기 시작해야 돼. 그 말 알겠는데? 직관적이고 약간 좀 가정을 좀 누락해도 상관없어. 잘 풀려. 이게 더 잘 풀는지도 몰라. 내 말 이해돼? 이해됐냐? 그러니까 이렇게도 접근해보고 저렇게 접근해보고. 사실 물리가 좋은 게 이거야. 물리는 뭐로 가도 솔로 가도 된다고. 접근만 정확히 하면 풀이법이 다양해. 답이 다 똑같이 나와. 알겠지? 답 이상이 안 나와. 절대 이상이 안 나와. 답은 항상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접근하는 것만 자기 나름대로 센스 있게 접근하면 무조건 잘 나와. 알겠냐? 알겠지? 오케이, 좋아.